12세의 콜리어 랜드리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당국과 언론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대립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형사의 도움으로 그는 용기를 내서 스스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하이오의 맨스필드에 11세의 콜리어는 아버지 잭과 어머니 노린, 그리고 입양된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잭은 마을에서 상당히 유명한 의사였고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그의 모습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아내인 노리는 그를 분노 중독자로 묘사했으며 성질이 급하고 종종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콜리어가 거실에 앉아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잭이 게임기를 잡아 뜯어 아들에게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리어에게 멍청하고 뚱뚱한 놈이라고 불렀으며 그걸 본인 입으로 크게 말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의료계에서는 존중받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를 콜리어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리어는 잭의 여자 쉐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착용하던 반지와 똑같은 것이 그녀의 손가락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콜리어는 이 반지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 노린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노린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잭의 바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들에게까지 이런 일을 알게 한 그가 너무 미웠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잭은 노린에게 오하이오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새해 전날 콜리어는 부모님의 침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직후 콜리어의 방으로 잭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잭은 방문을 열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포에 완전히 굳어버린 콜리어는 아버지가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콜리어는 방에서 나와 잭과 대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리어는 잭에게 엄마는 어딨느냐고 물었고 잭은 엄마는 휴가를 갔다고 대답했고 며칠 있다가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리어는 어머니가 절대 아무 말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전화번호부를 들고 아버지보다 먼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우선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어머니 노린의 지인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신고를 부탁한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수록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고 이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상대해야 한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집에 도착했고 잭은 자신이 노린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노린이 집을 떠났다고 간단히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고 있다며 콜리어를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노린의 친구들이 신고했다고 했을 때 다행히 콜리어에 대한 분노가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콜리어는 이때 아버지의 눈을 봤을 때 잭이 노린을 이미 죽였고 다음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콜리어는 어린애였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잭의 말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수사관인 매스모어가 콜리어를 처음 만났을 때 콜리어는 절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반복하면서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잭의 어머니가 이번 사건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노린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그 집에 갔었고 약간의 소동을 들었지만 별일 없었다며 잭의 알리바이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소동이 있었지만 그녀는 말도 없이 떠났다가 다음날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처음 집을 수색하고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만 매스모어 수사관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보호자 없이 콜리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콜리어는 마침내 모든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매스모어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콜리어가 말하길 잭이 어머니가 사라진 날부터 어깨와 팔이 매우 아팠다고 했으며 본인이 잭을 마사지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나누려던 찰나에 콜리어의 할머니가 다가오고 있었고 매스모어는 자신의 명함을 콜리어에게 주며 꼭 전화해달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다음날 콜리어는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께 매스모어라는 수사관을 찾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콜리어는
학교에서 매스무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콜리어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스무어는 이상하게도 이후로 제게 집에 가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매스무어는 콜리어가 걱정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콜리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주의 시간이 흐르면서 매스무어는 콜리어에게 집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고 물었고 콜리어는 당국의 수사에 진전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매스무어는 크게 공유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노린이 홧김에 집을 나간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12세짜리 콜리어와 매스무어 수사관 둘뿐이었습니다. 매스무어 수사관은 당국을 상대로 콜리어가 유일한 목격자이며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려 할 때 콜리어는 새로운 단서를 가지고 매스무어를 만났습니다. 당국은 아직까지 셰리가 잭과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콜리어는 잭이 주유소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혼자 남았었고 그때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었는데 그곳에서 잭과 셰리가 있는 집 사진 2장을 발견했습니다. 콜리어는 매스무어에게 즉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스무어는 다시 팀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을 모두 조사했고 모든 철물점에 연락하여 지난 달에 삽을 산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셰리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잭이 알게 됐습니다. 잭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있어야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챘고 그게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잭은 콜리어에게 플로리다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콜리어가 이유를 묻자 잭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콜리어는 드디어 자신이 죽을 차례인 것을 알게 됐고 당황하며 매스무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스무어가 생각하기에도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콜리어였기에 잭이 분명히 콜리어를 죽일 계획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요원들이 몰래 집에 잠입했습니다. 1990년 1월 24일 아침 6시 2명의 낯선 사람이 콜리어를 깨웠고 빨리 짐을 챙겨 집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콜리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당국은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당국은 잭에게 집을 판 부동산업자 미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잭과 계약을 할 때 같이 온 임신한 여자는 노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잭은 미셸에게 이상한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지하실 바닥을 부수면 뭐가 나오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물점입니다. 종종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범인들이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잭은 철물점에서 차간기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의 전문가들을 데려갔는데 최근에 발린 콘크리트를 발견했고 그곳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안에는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잭은 즉시 붙잡혔고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실과 그의 차를 조사했지만 노린의 시신과 그의 연관성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스무어 수사관은 다시 콜리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믿을 수 없었던 콜리어는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노린의 소식을 듣고는 결국 매스무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매스무어는 콜리어를 향해 모든 일을 바로잡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콜리어는 망설임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5달이 지난 후 1990년 6월 4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콜리어는 마침내 아버지 잭과 마주쳤습니다. 콜리어는 잭의 여자 셰리와의 만남부터 회상하며 버지의 불성심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셰리가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잭의 차에서 발견한 사진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들었던 시끄러운 소리와 비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콜리어의 증언이 힘을 보태게 되면서 잭은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콜리어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가족들은 자신이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고 어머니 쪽 가족들은 자신이 잭과 닮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콜리어는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서 자라게 됐고 현재는 꽤 성공한 영화 제작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잭은 콜리어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마다 감옥에서 오는 편지를 받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왜 그랬냐고 직접 물어보기 위해 면회를 간 적도 있었지만 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020년에 가석방이 거부되었고 현재도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